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주부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남편의 퇴직 후 답답한 일상에 지쳐있던 그분에게 우연한 음악 감상회 한 번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67세의 이경희 씨입니다. 남편 박상철 씨는 공무원 생활 35년을 마치고 5년 전 퇴직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경희 씨는 이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는 남편은 아내의 모든 행동을 간섭했습니다. 어디 가냐? 누구를 만나냐? 언제 들어오냐? 끊임없는 질문과 잔소리가 이어졌죠. 여보, 마트에 다녀올게요. 뭘 사러 가는데? 냉장고에 다 있잖아. 그래도 부족한 게 있어서요. 내가 같이 갈게. 혼자 다니지 마. 매일 반복되는 이런 대화에 경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의 아침 식사 준비, 점심 준비, 저녁 준비, 그 사이사이 집안 청소와 빨래, 35년 동안 해왔던 일상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히 힘든 건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고생한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는 식사. 경희 씨가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을 보고도 오늘 반찬이 짜네. 이건 너무 싱겁네. 하며 불평만 하는 남편을 보면 속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경희 씨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과연 누구일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성성한 머리.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그동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라곤 전혀 없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모시기에 바빴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세월이 훌쩍 지나갔거든요. 문득 젊은 시절의 꿈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현관문 앞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동네 문화센터 전단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LP로 듣는 클래식 음악 감상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참가비 무료. 전단지를 들고 있는 경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젊은 시절 경희 씨는 음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작은 합창단에서 활동하기도 했죠. 결혼 후에는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크고 집안일이 바빠지면서 언제부턴가 음악과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목요일에 동네 모임에 나가봐야겠어요. 남편은 신문에서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또 무슨 모임이야?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강의 같은 거. 뭐 하는 강의인데? 건강 관련 강의요. 그래, 일찍 들어와. 저녁 준비해야지. 거짓말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경희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나가보겠다고 말이에요. 목요일 오후 경희 씨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외출복을 입고 나서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결국 진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선택했습니다. 젊은 시절 음악회에 갈 때 즐겨 입던 조합이었어요. 립스틱도 연한 핑크색으로 발랐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에 은백색 머리가 멋스럽게 빗어진 7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분이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젊은 시절 상당한 미남이었을 것 같았어요.
진행자가 나타나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밝고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두 분씩 짝을 이루어 음악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경희 씨 옆자리에 그 멋진 남성이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품격이 있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분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중후했어요. 저는 삶을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해주세요. 서로 가명을 정하자는 진행자의 제안에 따라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진민호라는 이름의 그분은 대학에서 의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민호 씨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악을 했었어요. 오페라 아리아를 좋아했죠. 오, 그렇다면 성악을 전공하셨군요. 저는 클래식 애호가인데 성악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첫 번째 곡은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습니다. 오래된 LP 특유의 따뜻한 음색이 강당을 가득 채웠죠. 경희 씨는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를 평온함이었어요. 어떠셨어요? 곡이 끝나고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음악을 들어도 예전 같은 감동이 없었는데 오늘은 다르네요. 두 번째 곡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습니다. 잔잔하면서도 깊은 선율에 경희 씨의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눈물이 나실까봐 걱정했어요. 민호 씨가 조용히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음악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정을 끄집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마지막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이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선율이 경희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감상회가 끝난 후 민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차 한잔 하실까요? 음악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서요. 경희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음악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경희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요. 요즘은 혼자 음악을 들어도 예전 같은 감동이 없었거든요. 민호 씨의 목소리에 어떤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희 씨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민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42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췌장암 선고를 받고 4개월 만에 떠났죠. 경희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내가 저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나서 요즘은 듣기가 힘들었거든요. 민호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경희 씨도 모르게 손수건을 건넸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당신과 함께 음악을 들으니까 아내와의 추억이 아프지 않게 떠올라지더군요. 경희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혹시 남편분과 문제가 있으신가요?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편이 퇴직 후에 너무 집착이 심해져서요. 어디 가는 것도 누구 만나는 것도 모두 통제하려고 해요. 민호 씨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숨이 막히시겠어요. 맞아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이 맞나 싶기도 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과 아픔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죠. 성악을 전공하셨다면서요? 혹시 지금도 노래를 부르세요?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부르지 않았어요. 그건 정말 아까워요. 음악적 재능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건데 다음 주에도 음악 감상회가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민호 씨의 제안에 경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희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경희 씨와 민호 씨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났습니다. 음악 감상회가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경희 씨는 남편에게 노인 복지 봉사활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봉사활동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 독거 노인분들께 도시락 배달하고 말벗도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긴 하네.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다행히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경희 씨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이 시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경희 씨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밝아진 자신의 얼굴을 발견했어요. 외출할 때도 옷차림에 신경 쓰게 되었고 화장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요? 봉사활동 하는 게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나 보네. 어느 날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당신의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 경희 씨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급하게 나가보니 남편 상철 씨가 소파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경희 씨는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경희 씨는 쓰러진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동안 혹시 이것도 내 잘못일까? 병원으로 이송된 상철 씨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희 씨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경희 씨가 고개를 들어 의사를 바라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의사는 다름 아닌 민호 씨였어요. 민호 씨. 경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경희 씨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민호 씨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전문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중단된 상태예요. 즉시 응급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험한 건가요? 골든타임 내에 시술을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장 시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경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민호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잠시 경희 씨를 바라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집도할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호 씨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경희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하필 왜 민호 씨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호 씨는 퇴직한 대학 교수가 아니라 현직 심장내과 과장이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시간, 2시간. 수술실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제발 무사하게.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민호 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조였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 씨가 수술복을 입은 채 나타났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고
스텐트를 삽입했어요. 다행히 빠른 조치로 심장 손상을 최소화했습니다. 경희 씨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시면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남편 상철 씨는 이틀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죠.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의료진들도 놀라워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상철 씨는 민호 씨를 볼 때마다 고마워했습니다. 환자분이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셨던 덕분이에요. 민호 씨는 늘 정중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진료했습니다. 경희 씨와는 환자 보호자로서만 대화했어요. 한 달 후 상철 씨는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당신을 구속했던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죽을 뻔하고 나니까 깨달았어.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이 있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상철 씨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희 씨는 복잡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정기 검진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민호 씨와 마주쳤지만 그는 여전히 의사로서만 대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민호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아, 과장님은 해외 연수를 가셨어요. 1년 정도 계실 예정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간호사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과장님이 드리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와 경희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클래식 음악 CD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경희 씨에게 남편분의 건강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음악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날들의 기억은 제게도 정말 소중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음악의 기쁨을 다시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저도 1년 전 가벼운 뇌경색 진단을 받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삶에 대한 의욕을 다시 찾았어요. 이제 저는 해외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배우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당신도 이제 진짜 당신만의 삶을 찾아가시길 바래요. 항상 건강하세요. 민호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난 경희 씨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어요. CD를 틀어보니 그날 처음 들었던 슈베르트의 세레나데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며 경희 씨는 깨달았어요. 민호 씨와의 만남이 비록 짧았지만 그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며칠 후 경희 씨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음악 감상회에 나가보려고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당신도 취미 생활이 필요해. 혹시 같이 가볼래요? 그럴까? 정말요? 나도 새로운 취미가 필요했어. 다시 찾은 문화센터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왔으니 마음도 편했습니다. 생각보다 좋네. 상철 씨도 음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죠. 저도 여기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 함께 다니자. 경희 씨 옆에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부부가 함께 오시다니 보기 좋네요. 저희도 처음에는 따로 다녔는데 이제 함께 하게 되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었어요. 웅장하고 힘찬 선율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경희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맞아요. 이제 정말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야 할 때였어요. 민호 씨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품고 남편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서요. 음악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희 씨도 남편과 함께 힘차게 박수를 쳤어요.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박수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두 손을 잡고 서로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함께하고 있음에 행복해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떤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킬지 모르니까요. 경희 씨에게는 민호 씨와의 짧은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을 찾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중요한 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로부터 배운 것들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겠죠. 경희 씨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경희 씨는 민호 씨가 준 CD를 다시 틀어놓고 남편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두 사람은 조용히 음악에 귀를 기울였어요. 각자의 마음속에 서로 다른 추억과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만남이 있다면 소중히 여기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